개그우먼 박나래가 나이키 모델이 돼서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에 뚱뚱하고 힘세기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민경이 나이키 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각각의 개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지만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희한하게도 한국에는 지나치게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연히 적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비만율은 5.9%로 32개국 선진국 중 31위를 차지, 선진국 중 비만율이 두 번째로 낮습니다. 본 사연은 해외 최대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댓글이 무려 258개가 달렸네요.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의 의류 디자이너가 한국 여성들은 왜 날씬한지, 한국 시장 진출 시 어떤 모델을 활용해야 할지 연구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샬럿입니다. 미국 의류 브랜드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의류 모델들은 대부분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최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대형 의류 브랜드들이 비만인 사람들을 모델로 써서 광고를 하는데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비만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서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40%가 비만이고 70%가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비만자들은 일반적으로 꽉 끼는 정장이나 체형에 안 어울리는 캐주얼보다는 편안하게 늘어나는 운동복을 즐겨 입습니다. 그런 의미로 뚱뚱한 모델들을 많이 세웁니다. 의류 매장 가시면 여성 의류들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요즘에는 레깅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쁜 여성용 스포츠 의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모델들은 여전히 날씬한 모델들이 많아서 왜 그런 건지 매우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여행 온 김에 이유를 알아보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밥을 어찌나 그리 많이 먹던지 저는 음식을 정말 조금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쉬지 않고 먹더군요. 영화 보기 전 식사, 영화 보면서 간식, 영화 보고 후식, 그리고 근처 카페에 가서 조금 걷나 싶더니 다시 간식을 먹고 또 보드게임장에 가서 게임하면서 간식을 먹었어요. 한국에는 먹방 유튜브와 TV 프로그램들이 엄청 대세라서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따라 먹으면서 재미있어 하더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브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언론사에서 얼마 전에 영국의 고도 비만 문제를 다루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낮은 나라들 중에 한국을 언급하더라고요. 미국 국민들 가운데 무려 31%가 고도 비만이라고 하고 멕시코가 24%, 영국도 23%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캐나다는 14%로 평균적이고 스페인이 13%, 아일랜드도 13%로 비교적 날씬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10%로 매우 날씬하고 이탈리아는 9%로 엄청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음식이 언급됐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다니 많이 놀랬어요.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은 많이 먹으면 많이 찌고 적게 먹으면 적게 찌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여성들은 적게 먹어야 정상인데 정반대라니. 지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면서 평소에 섭취하는 어마무시한 먹성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파워 유튜버 최상위 30개 채널 중 많은 제작자들이 먹방 유튜버들이에요. 그래서 먹방 유튜버가 운영하는 식당 등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이수역에 있는 먹방 유튜버 쯔양의 식당으로 이동했는데요. 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밀도 있게 발전되어 있고 환승결제 등 가격도 저렴해서 미국과 달리 차가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일부러라도 산책하고 걷고 운동하는 한국인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뛰어난 자제력과 자기관리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한국인들의 이런 자제력과 자기관리 능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 사이트 아스파이어에서도 한국인들의 다이어트 비결을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절제력과 자기관리 능력 때문이라고 언급했어요. 여튼 이수역에 내려서 5분 정도 걸으니까 바로 쯔양의 분식집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쌀로 떡을 만들고 양념을 묻힌 떡볶이라는 음식과 튀김 음식들을 먹었어요. 떡볶이를 매운 것만 알고 있었는데 파스타 양념같이 치즈와 간장 양념 등을 섞어서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떡볶이도 신기한데 이렇게 다양한 양념 맛이 존재하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같이 있던 한국인 영양사 친구 말에 따르면 한국인은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더군요. 국민 1인당 연 소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2위 역시 바로 한국이고요. 그마저도 1위인 중국과도 정말 아주 근소하게 뒤지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소고기의 경우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으로부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전 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해산물,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모두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먹고 있다는 뜻으로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인들의 식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듣는데 신기한 수준을 넘어 조금 황당해지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심지어 채소 소비량까지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이상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인사말이 밥 먹었어. 밥 먹고 다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오늘은 뭐 먹지? 이렇게 밥과 관련된 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기쁨, 슬픔, 우울, 행복 등 모든 감정을 표현할 때나 상황을 표현할 때 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에게 밥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지 의문을 가지고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요. 한 사람은 필리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한국인 4명이 와서 최소 7개 이상의 음식을 주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점심이나 저녁에 디저트와 커피를 꼭 마신다고도 했고요. 서울에서 살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걸어서 외국에서 살 때보다 많이 먹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진다고 답변도 보였어요. 한국 직장인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 한국인들이 새로 나온 음식은 꼭 먹어야 되는 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한국인들은 회사가 끝나고 회식을 할 때 하나의 음식점에서 끝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식이 그만큼 건강한 음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도 미국 음식으로 1년간 살아본다면 분명 살이 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 음식이 살이 안 찌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적고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야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 많아서 장 건강에 좋고 이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겁니다. 한국의 전통 식사인 반찬, 미국 말로 사이드 디시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건강한 체중 관리에 중요해요. 결국 미량 영양소들이 불균형하면 몸의 영양 균형이 맞지 않고 살찌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고 체중 증가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의 식사 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에서 한국인들이 여러 번 음식을 섭취한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작은 양씩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과식을 방지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분명히 돼요. 또 재미있는 건 길거리에서 움직이는 배달차를 타고 야구르트를 판매하는 여성분들이 인상 깊었어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몸이 안 좋아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야구르트 판매원들이 배달해주는 발효식품이라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즐거운 볼거리였어요. 결론적으로 특정 식품 품목을 줄여야 하는 많은 다이어트 계획과 달리 한국 다이어트는 균형에 중점을 둡니다. 한국 여자들이 안 먹는 게 없어요. 단백질부터 탄수화물, 지방까지 건강한 한국식 식단은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식사량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로워요. 그들은 과식을 피하고 일상생활에 신체 활동을 포함시켜요. 전통 한국 요리를 맛보면서 느낀 건데 테이블 위에 다양한 채소가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야채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야채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으며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돼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채소를 많이 먹어요. 채소의 섬유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다른 고칼로리 음식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한국 시장 분석을 해보니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한국 모델들은 보통 운동선수나 피트니스 모델 등으로 건강하고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선정되었어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비만이 아니라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친구들과 돌아다녀 보니 대부분의 한국인은 걷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국토 면적이 작기도 하지만 교통 인프라와 문화시설들이 너무 잘 구축되어 있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대중교통보다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더군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문화 및 공원 시설들, 식단 조절을 균형 있게 해주는 채소 위주의 전통 한국 음식,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발효식품,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 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을 날씬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미국 브랜드가 한국 모델 채용 시 날씬한 사람들 위주로 갈 것 같네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즐거웠어요. 특히 실컷 먹고 실컷 놀면서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다니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 사연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